빨리 쳐고. 오늘 컨텐츠는 실습입니다. 노트북 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번에 이론을 좀 하다 노트북을 나갔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일단 오늘은 실습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고 싶은 게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1단원, 2단원이 단별량 확률 분포랑 다별량 확률 분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료가 생겼으면은 자료로부터 그 분포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지. 그래서 확률 분포의 탐색과 시각화가 오늘의 목표인데요. 요거를 하려고 강의 노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걸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 처음 녹화로 올렸던 실습 노트 3개 기억하세요? 네. 그 첫 번째가 R 기본 연산이고, 두 번째가 이제 R에서의 함수랑 if 구문, 그다음에 for 구문이었고, 세 번째가 R에서 데이터 프레임 다루는 방법입니다. CSV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R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좀 다룰 수 있는 명령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화면에서는 이 콜앱 노트북을 띄울 건데, 여러분 화면에 좀 요 세션 3를 어디엔가 띄워 두시고 보면서 따라 치는 방식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어딘가에 펴세요. 이거 5쪽입니다. 네. 그래서 5쪽이 어디쯤이냐면요. 자, 옛날에 좀 했었죠? 뭐 이렇게 싱귤러빌리티 컴포지션 같은 것도 해보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CSV 파일로 여러분들의 파일을 출력하는 것까지 해봤었는데요. 4쪽부터 할 겁니다. 5쪽이죠. 5쪽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일단 개화를 한번 하자면, 요거를 가지고 엑셀에서 할 법한 일을 R을 가지고 할 겁니다. 물론 작은 테이블이면 엑셀에서 다 하시면 돼요. 엑셀에서 정렬 필터링으로 다 마음껏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CSV 파일이 한 줄이 한 30만 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엑셀에 조금씩 버벅이기 시작하고, 아니면은 내가 엑셀에서 반복적으로 집계하고 싶은 거를 한 번 한 번 클릭으로 하시다가 보면은 언젠가부터는 엑셀을 쓰기가 짜증나시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요 코드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평균도 내보고 분산도 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소위 필터링이라고 불리는 작업도 좀 할 건데, 우리의 확률 분포 개념에서는 필터링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조건부 확률 분포입니다. 사실 우리는 통학하는 사람들을, 그냥 전체 사람들의 음주 흡연량도 궁금하긴 하지만, 통학하는 사람들의 음주량과 통학하지 않는 사람들의 음주량을 나눠서 보고 싶죠. 나눠서 보려면 필터링 테크닉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로 가봅시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R이나 RStudi오에서 좀 R 코드를 실습을 했어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리소스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릴 겸 구글 콜앱에서 R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내가 지금 RStudio를 깔았다. 오케이, R만 깔렸다. 오케이. 그럼 아마 실습하시기에 RStudio나 아니면 콜앱이 지금 편하실 거예요. 콜앱에서 여러분들만의 노트북을 띄우시는 방법은 콜렛.2를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글씨 보여요? 네, 글씨를 안 보이면 여기 써놨습니다. 콜렛.2/R로 접속하시면은 그 구글 콜의 기본 환경이 R이 됩니다. 왜 안 되죠?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데? 서버비가 없어서 거짓말.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나요? 제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그러면은 커스터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구글 콜앱에서 R 검색하시면은 자, 이렇게 팁이 떠요. 콜에 네, 어디 보자. 네, 이게 콜앱의 풀 주소죠. 풀 주소인데 뒤에다가 그 랭귀지는 R이란 옵션을 붙이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죠. 잠깐만. 원래 그거 잠깐 인증 좀 하겠습니다. 54번. 이게 이거 코렉키니까 왜 예전 따로 안 되는 네, 그럼 랭귀지가 R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 좀 뜨다가 보면 이제 런타임에서 세션 관리 보시면 런타임 유형 변경 한번 보시면 원래 여기가 런타임 유형이 파이썬만 있어요. 근데 R이 생깁니다. 그래서 R 가지고 R이 생겼어요. 네,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실습을 하시냐면은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 없게 읽기 기능만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파일 누르시고 드라이브에 4번 저장 눌러가지고 하십시오. 이러면 쓸 수 있어요. 저도 이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4번을 떠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기 있는 코드를 그냥 엔터를 쳐보시지 말고 필사를 하면서 따라오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도 쓰면서 해야 좀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필사를 해야 들어옵니다. 여기는 이거는 R의 기본 명령어입니다. R이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 환경을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지금 이제 컴퓨터 켜지고 있죠? 여기 이제 연결됐고, 그래서 대충 R4.2가 지금 켜져 있고, 콜앱은 기본적으로 그 구글의 방대한 서버에서 가상 머신 하나 구글한테 공짜로 받아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 가상 머신의 운영 체제가 여기 리눅스 64비트 24.04.5 LTS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이렇게 전처리를 나가고 싶기는 한데, 이 전처리를 왜 이런 원리로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저기 밑에는 별 설명 없이 바로 명령어만 쫙 쳐놨거든요. 근데 이 명령어들이 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명령어를 썼는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요 핸드엇을 조금 보면서 따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볼까? 잠깐만. 예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거든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건데, 이거를 다 이렇게 컬럼을 하나하나씩 다 정의한 다음에 매트릭스로 합치는 방식으로 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제 4번에서 파일 한번 불러와 보세요. 네, 일단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여기 실행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여기 코드 청크에서 쉬프트 엔터를 한번 치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하고 있냐면은 read.csv라는 명령어 보이세요? 자, 이게 지난 시간을 조금 반추해보면 이게 어디였냐? 잠깐만. 이게 교수님 컴퓨터에 아니요,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제가 웹에 올렸어요. 어디 갔어? PDF 어디 갔어?
잠깐만요. 여기 위에 보면은 파일 입력으로 read.csv 있죠? 바로 이거 고객나투 4쪽입니다. 바로 전쪽이에요. 4쪽에 보시면은 read.csv 있고, 보시면은 내 PC에 있는 CSV를 경로를 지정하셔서 불러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웹에 올라와 있는 문서도 다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습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GitHub에다가 그 설문조사 결과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DF를 불러온 다음에 접속이 되니까 리드를 눌렀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요거를 실제로 그냥 웹에서 쳐보면요, 어차피 웹 브라우저는 요 주소에 있는 문서를 이 유저가 보기 좋게 좀 가공하는 건데요. 이 CSV 파일이 그냥 저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게 GitHub은 PDF 파일이나 CSV 텍스트 파일 같은 거는 내 계정 있으면 그냥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계정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제 뭐를 쳐야 돼?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다음 명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R 환경 맞아요? 1 더하기 4 하면 5 나옵니다. 지금 R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R에서 헤드 명령어 기억나요? 헤드 명령어는 벡터를 받으면은 앞에 한 67개 정도의 엘리먼트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오면은 맨 앞에 한 대여섯 개의 롤을 보여줘요. 행을 보여줘요. 그래서 헤드를 눌렀더니 네, 이렇게 혹시 이런 테이블이 보이나요? 자, 헤드 치니까 보여요? 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한 게 지금 국풍 빠진 친구 누구야? 잘 지나요? 여러분들의 응답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만약에 이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편하게 보고 싶으면은 그냥 CSV 파일을 컴퓨터에 잠깐 저장하세요. 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그냥 CSV 파일 저장할 수 있거든요. 저장한 다음에 열어. 엑셀로 열리잖아요. 자, 요 테이블을 지금 아래에서 불러온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불러온 이유는 요 테이블을 가지고 조금 요 강의 노트에 있는 컨텐츠들을 실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제가 설명은 이따가 할 테니까 어디까지 다 실행을 하시냐면 단별량 탐색 바로 위까지 다 실행해 보세요. 이거 원래 안에서 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이거 그냥 무늬만 노트북이지 안에서 돌아가는 건 다 R이에요. 지금 문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다 실행했어요? 자, 제가 뭐 했냐면은 DF 그냥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맨 처음과 뭐가 바뀌었냐면은 자, 제가 컬럼 이름을 조금 우리가 다루기 좋게 바꿨습니다. 보이세요? 서치 스텝 영어로 오버로 지금 DF로 내로 지정하는 거죠. 그렇죠. 변수명 바꿨나? 변수명 바꿨고요. 그다음에 자, 원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자, 조금 올라가 봐요. 소수점으로 원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통학 시간이랑 술 먹는 음주량에 대해서 1분 또는 1회라고 이렇게 대답한 응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숫자형이 아니고
문자형이 좀 들어오게 돼서 제가 좀 임의로 좀 전처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처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 강의 노트를 한번 같이 따라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긴 한데 일단 묻지마로 이 df까지 온 다음에 이 df를 가지고 좀 실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df 다 떠요? 이렇게? 다 떠요? 다 떠야 돼? 오류가 나는데. 오류가 나요? 왜일까? 이 원본을 다시 4번을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봐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코딩 경험이 좀 있나요? 파이썬을 배운 게 20학번부터인가요? 21학번부터인가요? 1급으로 배웠어요. 1급부터 배웠어요? 근데 너무 오래됐죠. 4년 전에. 제가 너무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 다시 조정해도 오류 나는데. 파이썬이에요? R이에요? 리버스는 왜지? 런타임 유형 변경해서 R이에요? 어떻게 해요? 네, R로 해야 돼 R로. 자, 아이. 아 맞는데? 자, 미쳐버리겠네. 안 해야겠다. 자, 다시 한 번만 해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저 에러가 떠요? 네. 누가 떠 에러가 떠? 난 잘못 없어. 다들 콜앱에 로그인 하셨죠? 그 다음에 파일에서 드라이브 4번 저장하시고 그거 실행한 거죠? 네. 이 원본을 실행한 거 아니고 4번을 실행시킨 거 맞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안 되는 분은 옆 학생 거를 이제 한번 봅시다. 미안. 제가 오늘 실습이 2시간이었으면은 하나하나 가서 보는데 이게 1시간 15분이라서 조금 시간 제약이 있어요. 쏘리. 자, 그 다음에 아이 그것도 끄지 말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R 객체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일단 클래스예요. 유형. 네, 클래스고요. CLASS. 데이터 프레임이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바로 해보실 거는 네임즈입니다. 헤드. 헤드는 아까 해봤죠? 그다음에 헤드, 그다음에 네임즈. 왜 헤드랑 네임즈,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 스트럭처, STR, 스트럭처입니다. STR 이거 스트링 아니고요. 그냥 아래서는 스트럭처라는 함수의 줄임말입니다. 잘 안 보여요? 너무 빨라요. 빨라요? 오케이. 여기서 잠깐 멈추죠. 자, 제가 네임즈랑 스트럭처를 쳐보려고 한 거는 다 뭐냐면은 데이터셋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컬럼의 이름이 뭔지, 각 컬럼마다 어떤 수치들이 들어있는지 가장 먼저 파악해보라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수학교육에서 그 컨텐츠가 만드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컨텐츠가 너무 재밌으면은 이 수업 컨텐츠가 아니라 이 파일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뭔지가 기억이 안 나. 됐다. 오예. 됐다. 자, 아무튼 STR을 보시면은 각 열별로 어떠한 자료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각 컬럼이 맨 처음 값이 몇 개의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요 DF는 로가 33개고 그다음에 행이 33개고 그다음에 열이 10개고요. 그다음에 여기 CHR 보이세요? CHR은 보통 캐릭터의 줄임말입니다. 얘네들은 보통 문자열형이란 뜻이고 요 열들은 문자열형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3개 열은 보통 넘은 뉴메릭의 준말입니다. 숫자형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 되게 옛날에 했던 거를 한번 좀 한번 반추해 볼게요. 내가 DF에 특정 컬럼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어. 특정 열만 찍고 싶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은 DF에서 요 달러를 붙이고 내가 만약에 통학 시간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커미트 타임 누르면은 지금 여기서는 컴마 대신에 이런 이상한 점을 붙였는데 잠깐만요. 프린트라는 명령까지 같이 붙이면은 자, 우리가 보통 RStudi오에서 보던 그 형식이 나오죠? 그래서 커미트하는 타임이 70분부터 시작해서 뭐 120분, 11분, 80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던 자료 보실 수 있고요. 자, 네, 이 커미트 타임이 원자료에서 여기 통학 시간 여기랑 딱 일치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다음에 다시 보시면 제가 전처리해서 분을 다 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을 보실 때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한꺼번에 여러 개의 열을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df 자, 인덱싱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0부터. 네. R은 1부터입니다. R은 1부터라 가지고 자, 제가 만약에 지금 1열, 2열, 3열, 4, 5, 6 지금 뉴메릭이 지금 요 3개 열이거든요. 4, 5, 6열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게 그냥 4, 5, 6 하면 안 되고 내가 R에서 어떤 그 벡터를 지칭하는 방법이 C로 묶는 거 있죠. 그래서 4, 5, 6 벡터를 4, 5, 6 벡터를 이용해서 행은 다 갖고 오고 열은 4, 5, 6 열만 갖고 와라. 네, 그래서 갖고 오면은 프린트를 시키면은 자,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자 통학 시간, 그다음에 수면 시간, 주량 이렇게 33/3 매트릭스의 형태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너무 빨라요. 자, 30초 홀드 할게. 잠깐만. 자, 제가 4, 5, 6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은 숫자형 자료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다루기가 편하거든요. 됐다. 33개 나오는 게 맞나? 네, 33명이 응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좀 놀아볼게요. 대충 4, 5, 6 요 갖고 온 게 우리 강의 노트에서 요 스코어 테이블이랑 대충 비슷하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코드 추가해가지고 자, 5쪽의 밑에 5쪽에 블럭이 2개가 있어요. 5쪽 강의 노트를 보시면 블럭이 2개가 있는데 대충 생긴 걸 보니까 막 min, sum 이런 거 해놨죠? 자, 이런 테이블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엑셀에서도 하는 게 평균 내고 아니면 더하는 거잖아요.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 df 커미트 타임에 대해서 자, 어차피 얘는 그냥 단별량 벡터거든요. 자,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min을 아웃컴으로 하는 거는 min 함수입니다. 자동 완성이 있나? 자, 잠깐만. 자,
그 탭 쓰면은 자동 완성 되거든요. DF 샵 누르고 또 다른 거 드링크. 자, 민 한번 또 해봐요. 여러분들의 평균 주량, 그 다음에 평균 수면 시간. 드링크 0.8병이나 먹어요? 자, 이거 0.8 회지 한 일주일에 한 번쯤 드시고요. 슬립 한 7시간 정도 잡니다. 많이 자죠? 네, 비슷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R만의 특수한 함수가 행별로 아니면 열별로 민을 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강의 노트에서 보시는 로우민즈랑 로썸즈, 그 다음에 컬민스랑 컬썸즈 보이시나요? 네, 그 중에 컬민스만 한번 해볼게요. 컬민스 한번 해보시면은 프린트하면은 얘만 하시면 자, 뭐 한 번에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각 열별로 평균을 내지 않고서 열별 평균을 한 번에 계산해 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프린트 안 하고 메모리에만 저장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원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은 열별로 나는 평균도 궁금하고 중간값도 궁금하고 SD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커스텀한 함수가 다 있느냐?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강의 노트, 이전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필요한 내용이라서 지금 좀 얘기를 할게요. 혹시 파이썬 배우실 때 판다스도 배웠어요? 넘파이나 판다스 오케이. 한 학번도 있고 안 한 학번도 오케이,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의 니즈 테이블이 있어. 행별로, 열별로 아니면 행별로 다 평균 매기거나 다 뭐 이렇게 분산 먹이거나 이런 거 하고 싶죠? 하기 싫을 줄은 몰랐네요. 네. 원래 하기 싫어도 이렇게 먹여줘야 돼. 이렇게 몸에다 좋은 거는 어려워요. 자, 어플라이라는 함수는 판다스랑 넘파이에도 다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다들 기능들이 비슷해요. 뭔가 한 열이나 한 행에 모든 각 열이나 각 행에 대해서 똑같은 똑같은 함수를 먹이고 싶을 때 어플라인 함수를 쓰고요. 자, 이거 규칙이 뭐냐면은 인풋 아규먼트가 3개입니다. 맨 처음에는 매트릭스를 집어넣고요.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을 집어넣고, 두 번째는 서머리의 방향입니다. 제가 맨날 헷갈리는데, 그러면 내 나머지는 내가 먹이고 싶은 함수입니다. 인풋이 벡터이고 아웃풋도 벡터인 함수에 국한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2, 민. 자, 하나는 행방향으로만, 하나는 행별로 계산하는 거고 하나는 열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민이라는 함수는 아까 보니까 어때요? 민이라는 함수는 벡터를 받아가지고 스칼라를 아웃풋으로 주죠. 근데 뭐 꼭 민이 아니고서 다른 뭐 벡터 인풋의 스칼라 아웃풋 함수는 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민을 이그젠플로 든 거예요. 이거 좀 귀찮지? 프린트 이렇게. 자, 뭐가 뜨나요? 자, 이 방향이 열별인 것 같죠? 그쵸? 그 다음에 1 방향이 행별인 것 같죠? 그러니까 행별로
사실은 뭐 주량이나 슬립이나 코미트 타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을 낸다는 게 아무런 의미는 의미는 없지만 그냥 수학적으로는 그냥 그 평균을 내준 거예요. 보통 저는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가 지금 AIJ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첫 번째 자리고 여기 두 번째 자리라 가지고 서머리가 들어가는 인덱스가 누구냐? 네. 그거 봅니다. 그래서 이면은 여기서 파이썬이랑 헷갈려요. 파이썬이랑 좀 헷갈려요. 2를 남긴다는 건 R에서는 2를 살리는 거거든요. 2를 살리고 1에 대해서 다 서머리를 하자인데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이런 어플라이 연산을 하면은 똑같이 R에서처럼 엑시스라는 어떤 인풋 아규먼트를 지정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1, 2 입력하시면은 요 번호에 대해서 서머리가 들어가요. R이랑 완전 반대입니다. 지금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 파이썬에서 넘파이나 판다스를 다루실 기회가 되면은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맨날 헷갈리거든요. 지금 R 10년째 쓰고 있는데도 맨날 헷갈려가지고 전 둘 다 해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민 말고 이제 열별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그냥 SD. 네, SD라는 함수가 또 뉴메리컬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아웃풋으로 주는 함수거든요. 네, 그래서 SD를 쓰셔도 되고요. 다음에 또 뭐 있어? 마찬가지로 미디안 이런 함수를 쓰시면 중앙값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apply 대신에 미디안 하시면은 자 커뮤트 중앙값 30분, 슬립 7시간, 드링크 0.67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뉴메릭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자료를 요약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얼마나 있냐? 가니네트의 1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미안, 잠깐만 10쪽이 아니구나. 제가 서머리하는 연산자를 어디 모아둔 게 있는데 지금 당장 안 보이네. 근데 뭐 이거 말고도 잠깐만 스큐니스가 그냥 스큐니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네. 스큐였나 스큐? 스큐 아니네. 쿨토시스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 네, 뭐 SD까지만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럽죠. 자, 그다음에 5쪽 다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맞아요? 오탄한 건가? 스큐니스랑 콜토시스가 왜도 첨도라고 함수가 맞아요, 함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R 스큐니스 근데 이거 찾아보기 시작하면 또 소중한 수업 시간에 날라가.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진짜로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이제 6쪽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자, 6쪽이 뭐냐면 제목이 필터링이죠. 자,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CSV 파일 받아도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에서 필터 눌러가지고 자, 통학하는 사람들만 쫙 자취하는 사람들만 쫙 모아다가 자, 보통 몇 시간 자느냐 이렇게 쫙 엑셀은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밑에서 알아서 이렇게 개수랑 평균 합계 내주잖아요. 그쵸? 자, 이런 작업을 R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강의 노트 조금 읽어볼게요. 자, 통계 분석에서는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보는 일이 잦다. 우리 개념으로는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분포. 자,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 특정 키 이상.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본질적으로 아래에서 이런 태스크들을 잘해야 됩니다. 자, 3개입니다. 첫 번째, 요런 벡터에서 8보다 큰 성분 30이나 9의 인덱스가 뭔가. 두 번째, 30이나 큰 인덱스만 얘 성분만 골라가지고 30이랑 9를 다 0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 필요합니다. 또는 X의 성분들을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 자, 엑셀에서 이거 많이 하죠? 통학 시간 숫자 내림차순 정렬해가지고 1등 누구야 이렇게 보잖아요. 잠깐만, 5시간 자는 사람이 하필이면 저네요. 누구야? 그러면은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은 일단 가장 쉽지만 가장 복잡한 방법은 이겁니다. 자, 어차피 R은 인덱스 기반이니까 얘가 인덱스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거든요. 그래서 for 구문으로 인덱스가 1번부터 5번까지 가면서 하나하나가 8보다 큰지 작은지 if 문으로 검색을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말고 특히 R과 파이썬은 for 구문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인터프리트 기반의 언어는 한 줄 한 줄 받아가지고 그거를 C 명령으로 바꿔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내부 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or 구문을 실행한다는 거는 for 안에서 매줄 매줄을 컴파일을 계속 for가 i가 1부터 5까지 있으면은 5 곱하기 여기 라인수만큼 컴파일을 매번 하는 겁니다. 엄청 느려져요. 대신에 컴퓨터 교육과 제가 이걸 언제 배웠을까요? 저도 컴사 대학원 안 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R이랑 파이썬의 최대 덕목은 벡터라이제이션입니다. 최대한 오금은 없이 벡터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그걸 하려면은 얘네들을 좀 봐야 돼요. 자, 좀 이제부터 좀 얘네들을 가지고 조금 읽다가 우리의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죠. 이거 기억나요? A 안에 자, X가 이런 벡터야. 1, 2, 3, 4, 5번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4번, 3번, 3번, 5번, 1번, 1번 부르면 뭐가 나와요? 인덱스 4, 3, 3, 5, 1, 1 이렇게 나와요. 네. 다음에 자, 또 벡터를 인덱싱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논리적 인덱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이 X에 대해서 내가 길이 5만큼 TF, TTF로 불러오면은 T인 것에만 대응되는 녀석들이 불러봐줘요. 자, 그러니까 내가 7, 36을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C1, 3, 4를 불러오느냐 아니면은 TF, TTF로 불러오느냐. 자, 만약에 이렇게 길게 불러오면은 나중에 이렇게 NA 에러가 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R은 논리 연산을 지원합니다. 자, 혹시 이거 기억나요? A에 4를 집어넣고 잠깐만, 지금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급속도로 지루해하고 있어. 자, 한번 쳐보죠. 6쪽이 가장 마지막 청크예요. 자, A는 4하고 자, X에다가 C, 7, 2, 30, 6, 9. 자, 그러면은 A가 X보다 크다. 이 연산을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원리가 어떻죠? 자, 요거는 이항연산인데 A 쪽은 길이가 1이고 X는 그러니까 둘 다 벡터예요.
길이가 1이고 길이가 5야. 길이 1짜리가 5번 복사가 돼가지고 엘리멘트 y제하게 연산을 한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x가 8보다 크니? 자, 그럼 8을 기준으로 FFT 이렇게 8보다 큰 녀석에 대해서만 바로 true가 나오죠.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자 이제 요거 대신에 자, 이거 한번 해봐. 자, x f t 대신에 여기를 x가 8보다 작다로 대입해도 되나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컨트롤 C 누릅니다. 요렇게 부르는 거나 요렇게 부르는 거나 똑같죠? 응. 자, 이제 여기다가 할당을 한번 끼얹어 봅니다. 자, 지금 R이 약간 여기서 조금 컴퓨팅적으로 조금 얼렁뚱땅 넘어가는 부분이 자, 얘를 출력을 시키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할당 기능도 지원하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해보시고 코드 추가해가지고 X 한번 출력해보세요. 근데 왜 저는 점이 생겼지? 30하고 9 사이. 이거는 이거 콜앱 자체의 어떤 그 아웃풋 양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나요? 7이 060 떠요? 네, 30이랑 9에 0 들어오지. 왜죠? 30이랑 9자리에 0 할까? 0으로 바꿔서 좋습니다. 네. 자, 네. X에 대해서 자, 우리가 뭐 했냐면은 X에 대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X C 1 잠깐만 3 5 자, 다시 지정했고요. X에 C 3,5를 지정하면 30이랑 9를 인덱싱 하잖아요. 자, 잠깐만. 내가 부른 구역에 대해서 R은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은 R의 벡터는 특정 인덱스에 접근해서 그 특정 인덱스의 성분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할당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X를 보시면 72060이 뜨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할당을 할 수 있는 게 할당을 하고 싶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당을 하고 싶을 때 꼭 인티저 인덱싱이 아니고 이런 로지컬한 인덱싱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찝어가지고 할당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똑같이 72060 뜨죠? 자, 근데 꼭 내가 원하는 지역을 이렇게 일일이 길이 5짜리 그 로지컬 스트링으로 갖고 와야겠느냐. X가 8보다 크다라는 그 논리 이퀘이션의 요거의 연산 결과도 FFT잖아요. 그렇죠? 요 대신에 요거를 살짝 이렇게 바꾸면은 똑같은 연산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를 할 줄 알면은 이제 대부분의 그 R의 연산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좀 볼만한 거는 이런 거예요. 다시 DF 갖고 와볼까요? DF. 막 뜨죠. 긴 거 뜨죠. 자, DF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만 보고 싶냐면은 마치 필터를 다 없애고 나서 다시 필터에서 MBTI가 뭐 내향형인 사람만 한번 뜯어오고 싶어. 이거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 이거를 R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MBTI의 외향, 내향 여부에 대응되는 컬럼 이름을 알아야 돼요. 제가 MBTI 언더바 IE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DI, MBTI, I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보고
자, 거의 뭐 50대 50으로 나왔었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저 달러 표시는 무슨 역할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DF가 만약에 리스트거나 데이터 프레임일 때 리스트나 데이터 프레임의 공통점은 여기 아래 하위 객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위 객체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파이썬에서 가장 비슷한 개념은 리스트. 네. 파이썬에서 리스트의 요소마다 이름을 줄 수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만 내향형만 불러오려면은 우리가 어떤 논리 연산의 결과로 i에는 true가 대응되고 e에는 false가 대응되는 아웃풋이 필요해요. 자, 아래서는 논리 연산으로 크다 작다도 있지만 exactly equal 연산도 지원합니다. 자, exactly equal 연산은 이거 조심하세요. 저 이거 10년째 헷갈리는 겁니다. 이거 는이 두 개예요. 파이썬과 똑같습니다. 는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지칭하는 방법은 따옴표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연산 결과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나오나요? 파이썬처럼 다운표 하나로 해도 문제 없나요? 돼야 합니다. 되죠? 네. R이 사람들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R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조금 유두리 있게 디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R에서는 파이썬에서는 뭔가 뉴메릭이랑 스트링을 넣으려고 하면 바로 에러가 뜨는데 R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를 강제로 형변환으로 맞춰줘가지고 계산이 어거지로 되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파이썬에서 되는 건 R에서는 다 돼야 됩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은 DF에서 내가 원하는 로만 불러오고 싶어. 그 방법은 뭐냐? 자, 로 부분에 이렇게 로지컬하게 인덱싱을 해주고 컬럼은 아무거나 불러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나온 탭을 뭔지 볼래요? i만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i열에 이제 뭐야? 조금 이제 좀 진보된 거를 해봅시다. 내향형인 사람들의 주량은 어떨까요? 자, 여기 4,5,6이 내향형인 사람들의 그 커미트 타임과 슬립과 드링크겠죠? 자, 어플라이를 얹어서 이 평균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미니즈가 아니고 미니죠. 자, 이쁘게 뽑기 위해서 프린트를 봅시다. 자, 내향형 사람들 이 정도 하고요. 자, 외향형인 사람들 봅시다. 술을 확실히 많이 먹죠. 네. 자, 이게 횟수였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과학적인 생각을 하려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는 비슷해 보여. 얘네 달라 보여. 너무 뇌피셜 같지 않나요? 그렇죠? 비슷하다 다르다라고 말하긴 말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준이 뭐냐고 하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같다 다르다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자, 4장에 나옵니다. 우린 지금 2장 했고요. 3장 하시고 나면 4장에 나와요. 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내용은 사실 더 안 봐도 되고 단별량 이제 여기 바로 여기 단별량 탐색과 다별량 탐색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왜? 수학이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코딩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코딩이 어려워. 코딩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과학자의 자질이 있어요. 제가 통계학과 대학원 처음 갔을 때 코딩이 너무 어려웠어요. 매트랩 숙제를 받았는데 매트랩에서 에러가 한 줄만 쳤는데 에러가 떠가지고 따옴표를 쳐야 에러가 안 나거든요. 세미콜론을 쳐야 에러가 안 난다는 거를 깨닫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는 코딩이 싫어서 이론적인 거 해야지 했는데 이론적인 걸로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론은 내 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제가 여기서 그 단별량과 다별량으로 그 단어 구성을 나눠놨어요. 보시면은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은 단별량 그 1단원의 개념이고요. 다별량은 자 조인트 분포, 컨디셔널 분포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주로 R에서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별량 탐색을 볼 때 우리가 확률 변수의 타입으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이산형, 그 다음에 연속형 이렇게 두 개 있죠. 이산형과 연속형을 보는 방법이 좀 물론은 목적에 따라서 각자가 각자의 침범이나 상관없지만 약간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눠서 단별량 탐색 볼 겁니다. 자, 이거를 일단 봅시다. 이론적으로는 확률 변수를 이산 연속형으로 가져가는데 특히 이산형 확률 변수는 보통 자료 분석할 때는 범주형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특히 이 이산형 확률 변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걸 봤을 때, 자, 대중교통 타입. 이거는 뭐, 대중교통 타입을 0과 1에 대응시키면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대중교통 이용 여부를 0, 1로 코딩하나, 1, 0으로 코딩하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게 전혀 상관이 없는 순서가 없는 범주형 변수가 있고요. 사는 지역이나 성별, 영어로는 보통 노미널 베리어블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범주형 중에서도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뭐 그 가끔 그렇다, 아주 그렇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을 받을 때 아주 그렇다랑 매우 그렇다를 뒤집어서 코딩하면 안 되죠? 저희는 뭐 점수 아니면 연속형 확률 변수를 범주화한 거 10대부터 60대까지를 10, 20, 30, 50, 60으로 코딩했으면은 그 녀석을 순서를 뒤집으면은 물론 정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분석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좀 기억하면 좋고요. 다음에 약간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면 좋은 게 자, 확률 변수의 실현값들이 있죠. 자, x가 연속형이야. x가 그다음에 뭐 이산형이야. 근데 실제로 얘네들을 여기 어떻게 집어넣을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내가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MBTI I 여부를 그냥 문자 1이랑 I 이렇게 2로 코딩했잖아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그냥 0, 1에 대응시켜서 정수형으로 저장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내가 자료에서 뉴메릭이나 인티저나 캐릭터나 팩터형으로 자료를 저장할 수는 있는데 이 컬럼이 실제로 의미하는 자료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형과 실제 의미적인 자료형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길었죠? 자, 이제 한번 그러면 실제로 범주형인 변수들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를 그 기능들을 보겠습니다. 테이블이라는 함수는 특히 범주형 자료에서 빈도를 셀 때 많이 씁니다. 자, 다 지우고 MBTI I만 한번 뽑아볼게. 자, 쿨하게 E 16명, I 16명, 17명 딱 뽑아주죠? 여기다가 나머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면은 자, 제가 미리 그 모르면 다 점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내향 외향은 잘 아는데 뭐 NS나 FT나 JP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고 네, F가 좀 많죠. 그러니까 감정형으로 이렇게 우등부등을 많이 해줘야 되는
뭐 이거를 약간 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테이블이라는 함수는 이 타입을 뜯어보면은 어차피 테이블이라는 것도 함수의 형태니까 인풋 형태가 있고 아웃풋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의 형태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냥 이거 타입이 아닌 클래스지 미안. 그냥 자, 테이블 형태고 이가 사실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인덱싱으로 그냥 1 성분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아이고 나와줘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아니지 잠깐만 미안해요. 테이블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유닛색에서 1 성분 물어보면은 대중교통 자가 이런 게 필요하시면 17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이 테이블 아웃풋 자체가 벡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의 개수는 샘플 사이즈죠. 총 사람 수들로 그냥 나눠주면 네 비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P of 이렇게 MBTI I 여부를 확률면서 봤을 때 그냥 X로 봤을 때 요걸 그냥 확률이죠. 물론 전제는 자 각 확률 변수가 이렇게 이 n분의 1 i는 1부터 33까지로 봤을 때 결과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좀 코딩 조작인데요. 코딩 조작이라기보다는 그 편의 기능인데요. R에서는 이런 숫자를 다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소수점 아래로 쭉 무한 소수가 전개되면은 그 독자가 보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좀 반올림 같은 거를 해서 표현을 하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라는 함수는 0.5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지를 결정하거든요. 얘를 인풋으로 받으면은 0.53을 아웃풋으로 주는 애고 여기를 벡터를 인풋으로 주면은 그 벡터 각각의 소수점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녀석을 갖고 와서 그 빈도를 갖고 와가지고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면은 대충 그 대중교통 자가 이용이 필요 없는 게 52%, 대충 필요한 사람이 48%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좀 실습을 하는 아까 이전부터 같이 해봤던 겁니다. 수치형이나 아니면은 정수 변수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min, sd, median을 해봤죠? 서머리 함수로도 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봤던 게 아까 요 세 개가 수치형 변수였죠?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은 내가 일일이 민이나 미디안을 다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좀 여러 가지 요약 통계들을 다 뽑아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거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매우 3억 점짜리 수업을 하나 떼도 될 정도로 R은 매우 강력한 시각화 기능들을 지원하거든요. R에서 그리는 그림들이 되게 예쁩니다. 예쁜데 그거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시는 그림 하나. 자, 수치형 벡터를 인풋으로 가지고 오시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네, 컴퓨터 타임이 자취하시는 분이 아주 많은 걸로 보이죠? 그다음에 또 단별량 자료의 요약으로 많이들 보시는 게 박스 플롯을 많이 봅니다. 박스 플롯. 자, TF 커멘트 클릭하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단돌이 딱 하나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 개의 컬럼을 입력하시면은 여러 개에 대해서 같은 스케일로 다 그려주긴 합니다. 뭐 이렇게 슬립 이렇게 슬립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두 개를 그려주는데
이거는 같이 그리면은 소용이 없죠. 의미하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의미하는 스케일이 같을 때 여러 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따로따로 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 그래픽스의 세계로 네,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산성이 높은 시대에 살잖아요. 자, 그러면은 챗GPT한테 물어봐요. 오픈 AI. 계란찜. 네, 근데 이거 물어보면 또 시간 걸려. 네. 일단 이거 다 하고, 오케이. 자, 이제는 다별량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다별량 탐색의 꽃이죠. 그러면은 자,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시각화해서 보기 편한 거나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인 경우가 보통 태반이거든요. 그러면은 둘 다 연속형이거나 하나가 연속형이 하나가 이산형 범주형이거나 둘 다 이산형 또는 범주형 요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보통 보는 어떤 그 형식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쉬운 게 이산형이니까 이산형에 대해서 많이 보는 거 한번 살펴보자. 자, 테이블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테이블에 길이가 같은 두 개의 벡터를 집어넣으면 아래처럼 이렇게 그 2x2 아니면은 여기 범주 개수만큼 표를 만들어서 줍니다. 자, 이거를 사실 n을 빼고 보시는 게 더 먼저죠. 그러니까 자, 여기 셀이 뜻하는 게 뭡니까? 그 대중교통 필요 없는데 2인 사람들이 7명, I인 사람들이 10명 이렇다는 거고요. 어차피 전체 사람은 33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전체 사람으로 나누어 주면 네, 이제 빈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여기를 x1이고 x2라고 하면은 얘가 조인트 프로버비티죠? x1의 대중교통이고 x2가 2인 사람들. 자, 그러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안다는 거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이런 거 한번 살펴봅시다. 잠깐만. 지금 이게 MBTI의 FT vs NS거든요. 자, 보통 SF랑 NT가 약간 상극이라고 하죠. 네. 아, 그럼 들어본 적 있어요? 네. SF는 우둥부둥이고 NT는 이거 해. 네. 술 먹어서 아파 그러면 이제 NT는 몇 병 먹었어. SF는 아이고 고생이다. 네,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인데 아무튼 자, FT 여부가 F인 사람들 중에 자, NS 여부의 조건부 분포를 계산한다.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머릿속으로 한번 해봐요. FT 여부가 F인 사람들의 조건부 분포는 자,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를 X2라고 X1이라고 하면은 X2가 F인 사람들 분의 probability of X1이 뭔 들어올지 모르고 X2인 사람이 F일 확률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자, 일단 이 테이블부터 봐요. 요거는 그냥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갑자기 또 길어졌네. 아, 제가 이거 라운드를 안 썼어요. 여기 부분만 잘라내서 자, 여기 부분을 잘라내는 게 분자고요. 분모는 뭡니까? 여기 부분만 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겠어요? 자, 그 리스의 결과에 두 번째 열만 잘라와서 두 번째 열의
자, 썸은 값들을 모두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을 스칼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녀석을 df로 이 녀석 자체는 그냥 벡터 나누기 스칼라니까 그냥 벡터일 거고요. 그 벡터를 그냥 출력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미안도 네. 자, ns 43%, 그러니까 F 중에는 N이 43%, S가 52%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좀 아래 여러 가지 기능을 아시면 조합해가지고 이것저것 하실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지금은 MBTI가 제가 의도적으로 4개를 다 찢었거든요. 근데 past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R에서 문자열 다루기라는 뭐 이런 게 검색하시면은 문자열 관련 함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문자열형 벡터들을 짝짝짝 쓴 다음에 걔네들을 이렇게 직렬적으로 붙여주는 기능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셉은 공백 사이에 뭘 집어넣을까 하는데 셉을 세퍼레이션을 컴마로 하면은 이렇게 네, 다 컴마로 나오고요. 아예 공백을 없게 괄호를 더 열고 닫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그 MBTI들이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 살펴봤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들끼리는 주로 이렇게 2x2로 빈도를 보내는 게 보통 잦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있어요. 이거는 contingency table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분할표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교차표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연속형 확률 변수와 이산형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산형 확률 변수를 특정 값으로 고정한 뒤에 조건부 분포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거 아까 서머리 했죠? 그래서 드링크만 볼 건데 드링크 벡터 자체는 길이가 33짜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잡아올 거냐면은 그 중에 커뮤터 타입이 대중교통 이용 안 하는 사람만 인덱싱해서 그 사람들의 드링크 서머리, 그 다음에 이용 필요한 사람들의 서머리. 자,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이게 결국엔 확률적으로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요게 네, 이 조건이 주어진 이 확률 변수의 분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필요 없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정말 많이들 드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고요. X 스케일이 약간 다르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알코랩이 아직은 한글 스트링을 지원하는 게 좀 까다로워서 그냥 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 이번 시간에 사실 기술적으로 조금 유용한 건 어플라이인데요. 어플라이라는 함수는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매트릭스를 행별 아니면 열별로 서머리할 때 유용한 거 있잖아요. t어플라이는 뭐냐면은 이런 그 연산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룹 바이 서머리라고 자, 아까 df에 드링크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타입 있으면 뭐 1.5병, 1병, 2번, 아니 2번, 3회, 4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커미트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보통 이런 테이블 있으면 궁금한 게 요 사람들끼리의 평균을 매번 이렇게 한 줄 한 줄 매번 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연산으로 커뮤트 안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드링크 평균 1.75병 뭐 이렇게 4병 4회 이런 테이블을 뽑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했으니까 t어플라이고, 자, t어플라이는 인풋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서머리를 하고 싶은 벡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자, 제가 이 아규먼트 이름을 다 써놨어요. x, 그다음 인덱스는 뭐냐면은 요 집계 단위로 매기고 싶은 범주입니다. 나는 x인 사람들, 5인 사람들끼리 집계를 하고 싶으면은
이 원래 벡터랑 길이가 똑같은 범주형 벡터를 여기 두 번째 인풋으로 가지고 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풋은 요 단위로 벡터를 인풋으로 하고 스칼라를 아웃풋으로 하는 어떤 집계 함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sum, min, median, sd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자, 그래서 대중교통 자가 이용 안 하는 사람들, 자, 평균 sd, 미안합니다. 여기가 평균이고, 평균이 1.15회, 0.425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0.94회, 0.44회죠.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실제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가지고 같냐 다르냐 같은 거를 사장에서 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수업이 끝났네. 나머지는 그래. 자, 다음 시간에 마저 조금만 보고 진도 이론 진도 계속 나갈게요. 다음 시간에 컴퓨터 가져와. 이 정도는 안 갖고 와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